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채널에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38살이고 여자입니다. 저는 한 번의 이혼의 아픔이 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한테 저지른 짓 때문에 이혼을 했어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일이네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러나 할 정도로 기가 차네요. 남편의 외도 불륜, 상간녀 뭐 이런 단어는 제 인생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니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고 그게 나도 예외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내 남편은 특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남편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인데요. 배우자를 속이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데 말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를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그런 짓을 했으니 다시 누군가를 믿기는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남편의 불륜에 시어머니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다 알면서 모르는 척 눈을 감아주었던 거죠. 그러기만 했으면 다행이겠지만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남편이 그 여자를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 말도 맞춰주고 그 여자와 함께 살 집까지 얻어준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를 내쫓고 그 여자와 결혼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시어머니가 옆에서 계획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고요. 먼저 제가 결혼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아요. 저는 남편과 3년 정도 사귄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을 다녔고 저도 회사원이었어요. 연봉은 당연히 남편이 더 높았습니다. 성격도 잘 맞았고 남편은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오래 사귀어서 남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한 것이죠. 저와 남편은 아이를 빨리 가지기로 했어요. 남편이 3대 독자여서 시댁에서도 빨리 아들을 낳기를 바랬어요. 신혼 초부터 임신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네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아니었어요. 날짜도 잘 맞춰서 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임신에 좋다는 음식도 다 먹어보았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보았지만 안 되더라고요. 몇 차례 유산을 하게 되었고 결국 시험관까지 해보았지만 끝끝내 생기지 않더군요. 둘 다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러더군요. 저는 정말 몸과 마음이 망가질 대로 망가질 때까지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혼하고 5년 동안 노력했지만 끝끝내 아이는 저에게 오지 않았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였지만 다 헛수고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포기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부부 관계 횟수도 점점 줄었지요. 저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식었다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그때 저는 너무나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시부모님이 시도 때도 없이 아들 손자 타령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이번엔 잘 되겠지라고 기대했다. 역시 이번에도 아니구나 하고 실망하고 다음번에는 되겠지 기운 차리자 했다. 또 실망을 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살도 빠지고 탈모까지 생겼어요. 제가 이런 상태라서 남편한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당연히 그런 저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도 힘들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유산까지 했었고 솔직히 제 한 몸 돌보는 것도 버거웠으니까요. 오직하면 제가 여자로서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기까지 했으니까요. 열등감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힘든 내색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일하느라 힘들다고 저 아니어도 힘든 일 투성인데 집에서라도 좀 편하게 있자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트집을 잡으면서요. 남편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결혼 초창기에는 저를 위로하고 다정하게 감싸주던 사람이었거든요. 집안일도 같이 도와주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얼굴만 보면 짜증을 내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남편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니 무슨 방법을 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해서 제가 일을 잠깐 쉬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이 문제는 하늘에 맡기자고 했죠. 너무 집착하면 안 생기는 거라고, 오히려 마음을 비우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고 부부 사이가 조금은 회복되더군요. 하지만 결혼 전이나 신혼 초에 서로 아끼고 사랑했던 것처럼까지는 아니었어요. 대화가 줄었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었어요. 그러니 그냥 얼굴 보면 으르렁대고 싸우지 않을 뿐 그 이상 관계 회복은 안 되었던 거죠. 그래도 저는 싸우지 않는 게 어디냐 싶었어요.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먼저 노력하자 했어요. 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계속 이대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고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댁에 일이 있어서 들렀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은 저 혼자 먹으라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둘이서 오붓하게 밥을 먹으면서 기분 좀 내려고 했는데 김이 팍 새더라고요. 남편은 밤늦게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을 해주지 않더군요. 그 뒤로 남편은 일주일에 3-4번씩 시댁에 갔어요. 시댁에 가는 횟수도 횟수지만 어떤 날은 잠까지 자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지만 별일 아니라고 신경을 쓰지 말라는 말만 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도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 답답했어요. 그렇다고 저도 간다고 하면 남편은 정색을 하면서 기다리라고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련히 이야기 안 해줄까 봐서 그러냐고 하면서요. 남편과의 사이가 또 틀어질까 봐서 알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시댁에 몇 번 가 있었어요. 그런 날은 남편은 시댁에 오지 않고 집으로 가더군요. 그러더니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야근을 하는 횟수도 늘었어요. 지방으로 출장도 가고요. 그러니까 시댁에 가는 것 아니면 야근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했어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 밤 늦게 들어와서 잠만 잠깐 자고 나가니 거의 집에서 저 혼자 있는 거였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남편이 무슨 말을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이야기해주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정말 별의별 상상을 다 하게 되었죠. 그러다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남편한테 말 못할 비밀이 생긴 거라고요. 돈 아니면 여자와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 2가지 문제가 아니면 저한테 말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 남동생한테 부탁했어요. 부모님께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요. 남동생에게 무슨 특이사항이 있으면 바로 전화하라고 했어요. 남동생한테 그런 부탁을 한 지 하루 만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회사 일이 바쁘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남편한테 오늘은 일찍 들어오냐고 물으니 야근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남편은 일찍 퇴근했고 집이 아니 어디론가 가는 거였어요. 남동생한테 절대 남편을 놓치지 말라고 했죠. 남편이 향한 곳은 어느 빌라였어요. 시댁과 멀지 않은 곳이었죠. 남편이 들어간 호수까지 정확하게 확인한 남동생은 저한테 전화를 했고 저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금방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동생이 이야기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당장 쳐들어 가려고 했어요. 남동생이 말리더라고요. 이렇게 무작정 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남동생과 계획을 짰어요.
남동생이 택배 기사인 척 행동해서 문을 열게 만들자고 하더군요. 남동생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택배 왔어요 하자 안에서 남편이 잠시만요 하더군요. 드디어 문이 열렸고 저는 남편을 밀치고 집안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20대로 보이는 어떤 여자가 있더군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달려들어서 머리를 다 뜯어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이없게도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어디 임신한 여자한테 해코지를 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은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여자와 애까지 만든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내려다보며 그래,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잘 되었다. 당장 이혼해라. 너같이 임신도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살려고 해? 우리 집안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라면 당장 헤어져라. 이러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니 병신 취급 받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일어나서 시어머니 뺨을 쳐버렸습니다. 남편이 뭐하는 짓이냐고 저를 잡으려고 하더군요. 그러자 동생이 남편 팔을 꺾어버리면서 벽으로 밀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동생한테 제압당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고 저는 집안 물건을 다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TV고 에어컨이고 다 부수고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서 뚜껑을 열어서 다 바닥에 부어버렸어요. 저는 시어머니 말대로 그 여자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남편과 살면서 단 한 번도 말대꾸 한마디 하지 않고 고분고분했던 저였어요. 그렇게 했던 것이 너무 억울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놀랐는지 벙쪄서 가만히 있다가 혹시나 자기 아들의 아이를 임신했던 그 여자가 다칠까봐 걱정이 되었는지 그 여자를 감싸 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화가 더 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해지더군요. 더 해봤자 저만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동생을 데리고 나왔고 곧바로 이혼 소송을 알아보았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다 걸렸으니 거리낄 게 없었죠. 집에 들어오지 않고 대놓고 그 여자네 집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조용히 좋게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손이 귀한 집에 시집와서 아이를 못 낳은 제 책임도 있지 않냐고 하면서요. 내 아들이 뭐가 못나서 그렇게 살아야 하냐고 모든 책임을 저한테 미루더라고요. 가만 들어보니 다 네 책임이다. 그리고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건데 좋은 일을 앞두고 괜한 분란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러니 좋게 해결하자라는 투로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1,000만 원을 내놓는 거예요. 위자료라면서 그거 받고 떨어지라는 말투였어요. 저를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겨우 그거 내놓으면서 이혼하라고 하나 싶더군요. 시어머니가 하는 걸 보니 저한테 돈 몇 푼 쥐어주고 집에서 내쫓으려는 심산이더군요. 그것들 뜻대로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남편하고 다시 합칠 마음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리고 급한 쪽도 제가 아니었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나오자 시어머니가 많이 당황하더군요. 저는 다 이해한다고 만약 애 낳으면 제가 낳은 아이처럼 잘 키우겠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그 난리를 쳐놓고 이제 와서 무슨 꿍꿍이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거 없다고 제가 잘못한 거 뉘우친다고 했죠. 그렇게 시어머니를 보내고 저는 그 여자를 찾아갔어요.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벌벌 떨더군요. 저는 좋게 이야기했어요. 난 남편하고 헤어질 마음 없으니까 당신이 헤어지라고 했죠. 그랬더니 임신까지 했는데 아이는 어떡하냐고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이는 내가 잘 키워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정 못 헤어지겠으면 만나라고 했어요. 난 죽어도 이혼 못하니까 첩으로 살려면 그러라고 했죠. 그 말을 듣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저는 제 할 말 다 했으니 간다고 하고 와버렸어요.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고 임신까지 한 여자가
생각이 똑바로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처녀가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평생을 상간녀로 산다는 결정을 절대 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상은 딱 들어맞았어요. 그날 남편이 집으로 찾아와서 제발 이혼해달라고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고 하면서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여자가 저와 이혼하지 않으면 아이도 지운다고 하고 다신 자기를 찾아오지 말라고 하며 자기네 집으로 가버렸대요. 남편은 자기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고, 남들처럼 아이를 키우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그러니 저보고 그만하자고 하더군요. 자기는 결혼 생활 하는 동안 충분히 힘들었으니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요. 자기만 힘들었나요? 남편의 말을 들으니 완전히 마음이 떠났다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해줄 거냐고 했죠. 자기 전 재산을 다 준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해주면 이혼한다고 했죠. 남편은 다음날 집이며 예금이며 모든 것을 다 제게 주었어요. 그리고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이 결정되고 구청에 신고까지 해서 완전히 남남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 남편과 그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고, 그 여자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가 남편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증거를 조금씩 모으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것을 잘 정리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남편 회사 사람들한테 다 보냈어요. 회사의 소문은 금방 퍼졌고 회사 사람들은 남편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더군요. 그러자 남편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더군요. 지금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전화해서는 욕을 하더군요. 제가 돈에 환장한 여자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 여자한테 위자료를 받았네요. 물론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돈이겠지만요. 남편은 그 여자와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고 그 여자는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딸을 낳고 몸을 풀자마자 시어머니의 돈을 들고 도망갔다더군요. 이혼 서류와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편지를 남겨놓고요. 제가 생각에는 그 여자는 처음부터 그렇게 돈이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 손자를 바라던 시어머니는 결국에는 손녀를 얻었고 며느리에게 사기를 당했고 또 아들이 2번 이혼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놈과 이혼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곧 결혼합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까지 다 보듬어주는 착하고 좋은 남자입니다. 이혼 후에 저는 다시는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제가 마음을 열 때까지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예비 시댁에서도 제 사정 뻔히 다 알고 있어요. 다행히도 예비 시부모님들이 이해를 해주셨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혼수로 아이를 해가요. 전 남편하고는 헤어지라고 그렇게 애가 안 생겼나 봐요. 사랑하는 예랑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